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기사퍼스트의 권호석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목인 사무경영 관리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경영 관리 개론. 자, 이전까지는 사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로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죠. 자, 지금부터는 경영하고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학습하는 방법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암기할 거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이론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암기할 거리는 좀 있어요. 암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보다는 암기를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제 사무가 무엇인지, 자, 기본적인 개념하고요. 사무 관리가 무엇인지, 자, 경영이 무엇인지, 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의 정의와 본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각종 데이터를 수집, 기록, 분류, 정리, 계산, 분석. 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수집하고, 기록하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계산하고, 분석하는 작업들. 자, 이런 작업들로 특정 목적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바꾸어. 자, 데이터가 있죠. 자,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하고 기록하고 분류하고 정리, 계산, 분석을 해서 정보로 바꾸는 겁니다. 자, 정보로 바꾸는 이유는 왜 바꾸는 겁니까?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사무의 정의 아시겠습니까? 자, 사무의 정의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작업. 어떤 작업이죠? 데이터를 정보로 바꾸는 작업. 자, 이게 사무의 정의가 되고요. 본질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림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료가 여러 개 있죠.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의사결정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 정보로 바꾸는 작업, 그 작업을 우리는 사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회사에서 업무 보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것을 사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뭐 가계부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것을 사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는 의사결정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 맞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사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록하고 계산하고 면담하고 분류하고, 자, 이런 것들이 사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경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경영을 잘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 되겠죠. 자, 시험에 잘 나오는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적인 측면, 사무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정보 기능이 있어요. 정보를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결합하는 기능은 정보를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과정이다. 자, 여러분들 회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의를 하죠. 면담하죠. 자,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 정보를 가지고 취합하는 거죠. 결합하는 겁니다. 그것을 결합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영 활동에 보조하고 또 촉진하는 기능들, 기타 등등의 그런 기능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사무의 기능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기능화의 원칙. 자, 사무의 기능을 원칙을 세 가지로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자,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한다. 업무 중심. 자, 업무 중심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 회사는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 개인의 복지를 어떻게 좀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자,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하고요. 자, 직계제도, 위아래 계층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목적 달성의 업무 중심이라는 얘기고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시험에는 기능화의 원칙이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다라고 설명하면 틀렸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요. 자, 사무의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보의 기록과 관리를 한다. 자, 기록하고 관리한다. 맞고요. 자, 경영 활동인 생산, 판매, 구매, 재무, 자, 이런 것들을 연결 짓는 역할을 한다. 자, 이런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무를 보는 거죠. 자,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수집, 처리, 전달, 보관 등의 기능을 관리한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암기하시기 좀 힘드시잖아요. 그죠? 일단 큰 개념 이해를 하십시오. 자, 사무라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정보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작업이다라는 큰 그림을 일단 머리에 두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사무를 위한 통상적인 작업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관련 없는 것을 찾아라. 자, 사무하고 관련 없는 것,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작업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기록이다, 계산이다, 면담이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관리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사무 관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사무하고는. 사무는 단순한 이제 정보로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리라는 것은 그런 정보를 서로 연결짓고 제대로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사무 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와 경영과 중간 정도 위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큰 의미로서는 관리가 사무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은 통상적인 작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관리가 빠진다는 거. 자, 정리하십시오. 자, 사무를 위한 작업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설명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계산하고 분류, 정리하고 기록하고 면담하고 이런 것들이 작업의 구성 요소다라고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예측한다. 자, 이것은 좀 더 상위의 개념이 되겠죠. 자, 사무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보 처리 기능, 맞죠? 자, 그 다음 각종 경영 활동의 결합 맞습니다. 자, 경영 활동의 보조, 촉진 기능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능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답이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사무의 특성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쭉 한번 읽어 주시고요. 자, 보십시오. 사무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문제의 발견과 해결을 위한 경영 활동만을 말한다. 이게 아니죠. 자, 사무의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활동만을 말한다. 이건 좀 틀렸죠. 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문제의 발견과 해결을 위한, 자, 여기까지는 설명이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경영 활동만을 위한다라고 했을 땐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요령인데요. 자, 뭐뭐만이라고 했을 때는 좀 한정적인 의미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그게 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에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적절히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이다. 자, 이때 사무의 어떤 측면을 본 것인가? 정답은 정보 처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 처리가 뭐죠? 정보 처리는 정보를 만드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무의 분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능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자, 단순 사무가 있겠죠. 단순 사무, 관리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서비스 기능이 있을 겁니다. 단순 사무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하위 계층, 하위 사무 그 직원들이 하는 업무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 기능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작업이라는 그 개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관리 기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상위 개념 보시면 돼요. 자, 관리자. 자, 관리자. 실제 실무자가 아니라 관리자의 사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기능은 단순 사무 기능과 관리 기능의 부수적인 기능이다. 뭐 청소라든지 운반이라든지 이런 잡무들을 서비스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능상의 분류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오피스의 기본 기능에 따른 분류. 자, 오피스, 사무실을 뜻하는 거죠. 사무실. 자, 사무실의 기본 기능에 따른 분류다. 자, 데이터 처리, 사무를 통해서 자료를 만드는 기능이다. 자, 데이터 처리하는 기능이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자,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보로 만드는 기능이 있다. 자, 면담이 대표적인 과정, 자, 요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의사결정이 있고요.
자, 이런 세 가지 오피스의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데이터 처리,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자, 데이터 처리가 먼저 되겠죠. 자, 데이터 처리가 먼저 되고 그 데이터 처리한 것을 가지고 회의, 면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면담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하지 않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데이터 처리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고요. 그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난이도별로 해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준이 이렇게 나뉘긴 나뉘지만은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위, 중, 하, 상위 계층이 있고 중위 계층이 있고 중간 계층이 있고요. 하위 계층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일단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최종 그 의사 결정자 사장이 되겠죠. 사장의 업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중간 계층은 공장으로 치자면은 공장장이 되겠습니다. 공장장 업무들. 하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업무를 보는 실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큰 그림 일단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들 개념 잡아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난이도, 작업 사무, 자, 일반적인 사무, 자, 하위 연결되겠죠, 그죠?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단 사무, 자, 판단해야 된다.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누가 판단하는 거죠? 관리자가 판단하는 거죠. 관리자의 사무로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결정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래서 위에서 설명드린 것들이 중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뿐이지 큰 개념은 동일해요. 아시겠죠? 자, 러핑웰이라는 사람과 힉스라는 사람의 사무 분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사무를 분류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자, 읽고 여러분들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는 조직 구성원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일이다. 뭐 당연하죠, 그죠? 조직 구성원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일이다. 조직체를 전제로 한다. 조직체, 회사, 조직을 전제로 한다. 자, 사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일을 하는 것들, 가정 일을 보는 것은 사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직체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사무실이 더 이상 폐쇄된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자, 반드시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내에서만 꼭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외부, 사무실 외에서도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사무는 조직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작업이다. 자, 정보를 만드는 작업이다. 자, 큰 그림 생각하십시오. 사무에 대한 개념,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만드는 과정, 그것을 사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힉스란 사람은, 자, 힉스는 사무 업무 내용에 의한 분류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록의 보존이다. 그리고 기록과 보고서의 준비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하십시오. 힉스의 사무 업무 내용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또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기록의 보존, 자, 기록과 보고서의 준비, 커뮤니케이션, 됐습니까? 자, 바로바로 지금 설명드릴 때 암기할 거리들은 바로바로 암기를 좀 하십시오. 자, 그리고 뒤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에서 경영까지, 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자, 먼저 사무를 통해서, 자,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죠. 맞습니까? 자,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경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에서 경영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 순서 기억을 하십시오. 자료를 정보로 만들고 그것을 의사결정한다. 머리에 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중 러핑웰과 힉스의 사무 분류를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쭉 읽어 주시고요. 자, 사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일의 내용을 기록하지만 일의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 면담하진 않는다. 자, 면담은 사무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되죠. 자, 면담, 회의라는 과정, 사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 필요합니다. 자, 오피스의 기본 기능에 따라 사무를 분류할 때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여러분 출제가 됐네요. 자,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사무실의 기본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사무실 내에서 어떤 것들이 사무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데이터 처리해야겠죠.
데이터 처리하고, 자,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죠. 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오피스의 기본 기능이 맞습니다. 자, 잡무는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잡무란 것은 여기 있죠. 잡무는 기능상으로 분류했을 때 서비스 기능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피스의 분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사무의 난이도별로 분류에 따른 현대 사무에 지향하는 목표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난이도별로 해서 분류했을 때,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판단이 있고 작업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작업이 조금 하위, 판단이 이제 관리자가 이제 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자 그러면 이게 이게 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실 건데, 현대 사무에서는 어떤 것을 지향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답이 답변이 되는데, 판단 사무를 작업 사무화 해야 된다. 자, 이것을 해석을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이게 현대잖아요. 현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자, 과거에는 사실 사무란 것을 좀 하찮게 봤죠. 그죠? 과거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정보화 사회 이전에 산업화 사회에서는 사무란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계획이 없었죠. 무계획. 그래서 현대 와서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죠. 그죠? 그래서 계획성 있게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현대 사무가 지향하는 이제 목표가 되겠죠. 자, 판단 사무란 것은 어때요? 판단 사무란 것은 좀 더 구체적이지 못하죠, 사실상. 자, 경영진이 의사결정하는 것은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작업 사무는 그래도 좀 이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판단 사무를 좀 더 이제 계획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에서 경영에 이르는 경로가 바르게 된 것은 말씀드렸죠. 사무, 경영이 있으면은 자, 자료를 정보로 만들어서 의사결정한다. 자, 큰 개념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무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사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 관리의 정의라든지 목적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 기계, 자료, 방법 등을 조정하는 모든 활동이다. 자,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무를 보잖아요. 그죠? 자, 사무를 보고 나온 그 결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활동들, 그런 것들을 관리라고 보는 거예요. 자, 관리자가 하는 일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관리자는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 업무를 보는 건 아니죠. 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인간 활동이다. 자,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목적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사무를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을 학자들의 관점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렇지만은 큰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자,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다. 자, 정보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무에서 하는 역할이죠. 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자, 경영 내부의 여러 기능과 활동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정하고 지휘하고 통제에 관한 기능이다. 자, 그리고 목적은 기업 활동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통제. 자, 관리하는 것이다. 자, 특성을 보시면요. 자, 암기하셔야겠습니다. 특성, 연속성, 통일성, 향상성. 자, 관리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항상 좀 일관성은 유지를 해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요. 향상성, 조금 발전적인 그런 이제, 갈수록 조금 발전적인 그런 것들도 있어야겠죠. 자, 이런 특성 기억을 하십시오. 연, 통, 향. 자, 이렇게 머리 글자라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대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사무실에서 관리할 대상이 누가 있죠? 정보 처리 활동을 하는 주체, 누굽니까? 사무원, 그죠? 주체가 사무원이 되고요. 정보 처리를 하는 도구, 사무기기들. 자,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무실,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이해하시고, 그죠? 특성,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좀 이해도 하시면 좋겠지만은 암기할 수밖에 없죠. 비슷하게 또 이제 하나의 보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또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원칙은 정확성, 신속성, 용이성이 있어야 된다. 정, 신, 용. 자, 머리 글자라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원칙은 바로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신, 용.
자, 형태는 사무관리 형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형태가 있고요. 분산형, 절충형이 있습니다. 자, 집분절. 자, 머리 글자라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시고 지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무 관리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의 기능하고 유사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의 기능 기억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가장 큰 기능이 정보 기능, 결합 기능, 보조하고 촉진하는 기능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무의 기능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은 경영 내부의 여러 기능과 활동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정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기능이다. 자, 사무는 조직의 모든 부분 활동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상호 결합 기능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3대 주요 기능은 정보, 결합, 조금 전에 사무의 기능 말씀을 드렸죠. 여기다가 관리가 추가가 됩니다. 3대 주요 기능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이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대 주요 기능이라고 했을 때는 정보, 결합, 관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보세요. 정보를 만들죠. 정보를 만드는데 그것을 결합을 한다. 결합을 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자, 기본적인 기능이다. 자, 기본적인 기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 기능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보 처리 기능, 그리고 이제 결합하는 기능, 보조 기능, 그리고 경영 관리의 도구다. 그리고 기록, 인쇄, 면담, 분류, 정리.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기능이 맞습니다. 사무의 기능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오답으로 잘 나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것은 사무 관리 기능이 아닙니다. 자, 전략 정보 기능이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정보 기능은 맞는데 정보 처리 기능이나 정보 기능은 맞습니다. 근데 전략 정보 기능은 오답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페이올이라는 사람이 관리 기능은 이렇게 세 가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재무활동, 기술활동, 이제 회계활동, 재기회. 자, 머리 글자라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인간 활동이다. 자, 이것을 우리는 관리라고 얘기한다. 자, 이런 관리의 기본 특성이 아닌 것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연, 통, 향.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통에서 향기가 난다. 말도 안 되지만은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십시오. 연통, 향. 그래서 정보성이 틀렸고요. 자,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 기계, 자료, 방법 등을 모든 방법들을 조정하는 모든 활동. 자, 이것을 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음 중 사무관리의 3대 주요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자, 정보를 먼저 만들고요. 그것을 정보로 연결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중 사무관리의 기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사무는 서류 작성, 문서 정리 작업만을 행하는 효율적 문서 처리 활동이다. 자, 문서 처리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뭐뭐만이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의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사무관리 기능이 아닌 것은 기록하고 인쇄한다, 면담한다, 분류하고 정리한다. 이건 맞죠. 조직화는 사무관리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화는 조금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과학적 사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학적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사무관리론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관리론의 발전 단계 첫 번째가 이제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릴 과학적 사무관리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학적 관리법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무작업 연구다. 자, 사무를 하나의 작업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공정 연구. 사무 전체를 하나의 공정으로 보고 연구하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정보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사무관리론 발전 단계가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013년 2회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참고사항 말씀을 드리면은
1999년도에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 문제가.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은 작업 연구가 1번, 그 다음 공정 연구가 2번, 과학적 관리법이 3번, 그리고 정보 처리가 4번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의 내용을 일단 무시하고요. 출제가 된다라면 최근의 기출문제의 정답 방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출제가 되었던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출제되었던 이 기출문제의 정답을 생각하지 마시고 최근에 출제되었던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학적 관리법, 과학, 그 다음 작업, 그 다음 공정, 정보입니다. 과작, 공정 이렇게 앞글자를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래서 과학적 사무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과학적 사무 관리에 3S가 있습니다. 3S가 있는데, 일단 세 가지라고 주어졌을 때는 시험에 잘 출제가 되겠죠. 전문화, 표준화, 간소화인데요. 자, 전문화라는 것은 무엇을 전문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각각의 개인들, 그리고 전체 집단들, 그리고 기계, 사용하는 기계를 전문화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표준화. 자, 표준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사무관리 활동이 편리해지겠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활동이 편리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통제도 편리하겠죠.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 시간입니다. 라는 표준을 정하게 되면은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통제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 업무의 용어를 통일했을 때 또 이점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화하고 관련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간소화입니다. 업무를 이제 간소화를 해야 된다. 사무를 간소화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종류, 자, 이 세 가지가 과학적 사무 관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표 간소화한다. 전표 간소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오답으로 잘 나오는 것이 신속화가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과학적 사무 관리의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이라는 부분을 초점 맞추시면은, 키워드를 초점 맞추시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과학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가져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고요. 자, 능률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낭비를 배제시켜야 된다. 이런 게 과학적 사무 관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는 과학적 사무관리 목표가 아닌 것은 해서 엉뚱한 것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것을 정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과학적 사무관리의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문제의 인식입니다. 일단 현재 문제를 알고 있어야만 해결책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 인식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문제 인식, 그 다음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만들어야겠죠? 가설을 공식화하고, 그 다음 그 가설을 검증하고, 그 다음 해결책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학적 사무 관리라고 했을 때 빠질 수 없는 사람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 연구하고요, 시간 연구. 그러니까 각각의 작업에 대한 연구와 각각의 작업에 대한 시간 연구가 포함이 된다는 거. 이게 과학적 관리법의 키워드가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능식 직장제. 직장 내 조직을 개개인의 어떤 성향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직장 전체로 봤을 때는 각각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각 부서의 어떤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그 사람의 성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능식 직장제, 그리고 관리 기능과 작업 기능의 분리가 되는 거예요. 관리라는 개념하고요, 작업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해야 된다. 자, 이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작업 연구와 시간 연구, 기능식 직장제, 관리 기능과 작업 기능의 분리. 자, 세 가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엉뚱한 것이 이제 답으로 또 하나 나오겠죠. 자, 사무 관리 과정. 자,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순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계획을 하고, 조직화를 하고, 통제화를 한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조정화를 한다. 이렇게 네 개의 사무관리 과정이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사무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한다, 방침을 설정한다, 절차를 수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계획화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기본 계획에 대해서 또 나온 적이 있어요. 기본 계획. 자, 기본 계획이란 것은 자료의 양식의 결정. 자, 양식을 결정한다. 자, 우리가 세운계산서를 많이 발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세운계산서의 양식이 미리 결정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사무량의 예측, 사무량이 얼만큼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관련된 조직도 달라질 거고요. 자, 사무 처리 방식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료의 양식과 사무량과 사무 처리 방식을 이런 것을 예측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자, 이게 기본 계획에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조직화예요. 이제 계획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요. 그럼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조건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죠.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조직들이 일단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필요 조건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획을 수행을 할 건데 통제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계획에 준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조정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해나 견해를 마찰이 없도록 결합하고 조화시키는 관리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각각의 키워드 기억을 하시고 일단은 순서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과학적 사무 관리가 추구하는 3S가 아닌 것은 자, 신속화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표준화, 간소화, 전문화. 자, 전표를 간소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과학적 사무 관리의 목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인원을 감축한다. 자,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사무를 관리하는데 인원을 감축하게 되면은 물론 인건비는 줄어들겠죠. 그렇지만은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되겠습니까? 자, 아무 의미 없이 인원을 감축해서는 안 되겠죠. 자, 사무관리는 조직의 관리자에 의하여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가 되는데, 자, 다음 중 기본적인 관리 기능이 아닌 것은, 자, 3번의 정답이 이제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통제한다. 자, 요거 말씀을 드렸죠. 자, 세 가지 기능 여러분들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무 관리의 기능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정답은 라번이 되겠네요. 조정한다는 얘기인데, 그죠?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 이제 조직화를 하는데, 조정화를 하는데, 자,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과, 부하들을 지도하는 것이다.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사무관리의 일반적인 순서, 구조, 적절한 것은 자, 첫 번째 계획, 그 다음 조직을 해야 되고 조직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제화가 되겠습니다. 나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사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관리를 누가 하는 거죠? 사무 관리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 관리자의 역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은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적절한 사무 관리 조직을 만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사무 작업을 작업 계획을 세운다. 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무 관리자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 작업을 통제한다. 통제하는 것도 관리자가 하는 역할이 되겠죠. 자, 작업 계획이나 업무량을 수시로 분석하고 계획을 세운다. 자, 실제 작업을 하는 것은 일반 사무원들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이제 계획이나 업무량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계획하는 것은 관리자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무 관리의 계층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상위, 중간, 하위가 있습니다. 상위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한 목적을 설정하고, 자,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최고 경영자층에서 하는 거죠. 자, 중간 계층은 공장이 있으면 공장장이다. 자, 그 공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한다. 이 정도 일을 하는 사람들, 기획하고 편성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중간 계층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자, 하위 계층은 일반 사무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무.
사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만들죠. 자,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경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학자에 따라서 경영을 정의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것은 뭐 사람이 얘기한 거라서 어떻게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자, 포레스트란 사람.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기억을 하십시오. 사무는 경영의 정보를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키워드 기억을 하십시오. 키워드. 시험에는 사무는 경영의 정보를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누가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 행동을 기억을 하십시오. 행동. 자, 포레스터 행동. 그래서 좀 이제 기억을 하자라면은 포악한 행동이다. 포악한 행동이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셀든이라는 사람은 경영이 목적을 결정하는 기능이다라면은 관리는 그 목적을 지향하는 노력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달링턴이라는 사람은 경영체는 인체, 사무는 신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 포레스트는 이제 포악한 행동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달링턴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인 있죠, 달인. 생활의 달인. 그죠?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경이 좀 다르겠죠. 신경이 좀 남다를 겁니다. 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은 또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기억을 하십시오. 키워드. 자, MIS. 자, 경영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경영정보 시스템. 자, MIS가 하는 역할이, 자, 경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자,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들어내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경영정보 시스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자료를 통합할 수 있도록 형식화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다. 자, 자료가 많잖아요. 그죠? 이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보를 만드는 것을 컴퓨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업의 전략, 계획, 조정, 관리, 운영 등을 결정을 하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주체가 되는 건 사람이 하는 거고요. 이런 것을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MIS가 되겠습니다. 자, 요약된 정보. 자, 정보를 요약되게 만들고 그것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회사 업무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약된 정보. 자, 의사결정을 지향하고요. 예측 및 통제를 지향한다. 이것이 경영정보 시스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의사결정하고 이제 경영, 거의 같은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분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제 관리자의 세 가지 분류, 그 기준에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중간, 하위가 있죠. 그래서 전략은 좀 더 큰 개념이죠. 그 다음 전술, 그 다음 운영. 자, 운영이란 것은 실제 이제 하위 관리자가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전략, 전술, 운영. 자, 그리고 운영은 이렇게 세 가지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운영의 특징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의사결정이다. 좀 더 하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위. 자, 상급자가 하는 그런 이제 그 의사결정이 아니고요. 하위의 중간 관리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의 목표, 개인이 가지는 그런 꿈이 있겠죠. 그런 목표하고 조직, 회사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들이다. 자, 경제적 변수와 사회적 변수를 결합시키는 의사결정이다. 자, 전략과 운영 사이에서 조정을 위한 의사결정이다. 자, 운영 사이에서 조정하는 의사결정이다. 자, 이런 특징들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중 관리자가 해야 할 일로서 가장 타당한 것은 자, 관리자. 작업 계획이나 업무량을 수시로 분석하고 계획한다. 맞죠? 자, 가번이 되고요. 사무 관리에서 중간 계층의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은 중간 계층. 자, 위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있죠. 그 중에서 중간 계층. 자, 중간 계층은 공장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한다. 그래서 각 부서의 부서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번이 정답이네요.
자, 경영정보 시스템이란, 자, 이렇게 정의를 쭉 설명을 하고요. 자, 다음 중 특징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자, 요약된 정보 만든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회사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 자, 1일 하루하루 운영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건 아니죠.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 좀 더 효과적으로 의사결정하기 위한 것이 경영정보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고는 하루하루 운영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제 의사결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는 경영의 정보를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하나, 둘, 셋, 네 번 출제됐네요. 그죠? 행동이란 키워드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포악한 행동, 포레스터. 자, 2008년도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래 사무가 무엇인지, 지원 사무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무의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본래 사무가 있고요. 지원 사무가 있습니다. 자, 본래 사무는 이런 겁니다. 이번에 뭐 2008년도, 2009년도 뭐 실적을 만드는 그런 표를 어떤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은 본래 사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래 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이제 사무가 되는 거고요. 지원 사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무를 이제 볼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사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무를 보는 사무원들, 인사 관련해서, 그리고 그런 이제 비용 정산 관련해서 격리 관련된 그런 업무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거고요. 본래 사무는 이제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사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설명 맞죠? 근데 답안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본래 사무는 참모 부분이 담당하는 참모 사무다. 자, 이 설명 자체가 지원 사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